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꿀먹은 K 증시 속에서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그래도 지루한 시장 속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HLB의 호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재료가 아니어도 HLB가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했었고, 바이오라면은 재료가 없이 올라가는 게 정말 좋거든요. 어쨌든 간암 치료제 사실상 허가, FDA 공장 실사 통과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번 보였다가 플러스 23%에서 눌려 내려왔거든요. 이거 왜 눌려왔냐? 시세를 HLB가 열심히 내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이제 쭉 당길 때는 들어오다가 여기서 차익을 하는 모습.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매도 잔량이 그래도 HLB 쪽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거를 진짜 기피코 막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저도 HLB를 공식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프로그램으로 이 HLB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는 뭐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번 일요일 라이브에서도 그랬거든요. 뭐라고 했었죠? 바이오의 중심은요, 이제 HLB라고요. 셀트리온은 그냥 일반적인 바이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삼성 바이오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헬스케어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로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바이오의 중심은 뭐다? HLB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드렸냐?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게 있죠. 바로 업종 시세라는 게 있는데요. 업종별 구성 종목을 보면은 요거 자주 보여드렸죠. 제약 업종에서 실제로 어제는 이제 셀트리온 제기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오늘은 HLB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뭐 며칠 동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HLB가 시세를 나름 뽑아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탁 튀면 이제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또 이쪽에는 딱히 바이오라고 부르긴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시총 1조의 ABA 바이오거든요. 이쪽에서는 뭐 HLB 그룹 이렇게 빼고 뭐 필러라든가 진단키트,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니까 3천0단 제약 정도 빼고, 얘도 지금 약간 텀식 계약이 계속 미뤄지면서 모멘텀이 좀 이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려면 HLB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인데, 셀트리온 제약 자체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싸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수합병이 진행될 때 아무래도 합병 비율 산정하는데 얘가 너무 주가가 높이 떠 있으면은 이거 합병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총이 어느 정도 좀 고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제약에 대한 시세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스닥의 제약 업종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를 올려야 될까요? 결국엔 시총 1위인 HLB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HLB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약 업종이 바닥에 빡빡빡 기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올라오려면은 우리 시장에 둘 중에 하나예요. HLB가 올라와 주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HLB만큼의 대박 재료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박 바이오의 재료를 가질 만한 친구들이 사실은 기타 서비스 쪽에 보면은 알테오젠이라던가 레고캠, 뭐 메지온 이 정도가 좀 시총이 큰 상위 바이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코스닥에서 따지면은. 근데 이 친구들도 매각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한 상태입니다. 알테오젠, 레고캠도 매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박재료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냥 무난한 상승 나오는 겁니다. 그럼 메지온 같은 경우도 이미 재료가 조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FDA 3상 이 친구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죠. 근데 메지온이 시총이 오른다고 HLB의 시총을 넘을 수 있는 만큼 시장의 영향력을 행사만큼 오를까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HLB 쪽 빼고는 제약 바이오를 견인할 대장주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려면은 HLB는 동반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HLB를 딱 부여잡고서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고, 계속 여기서도 저는 이거 물량 10%밖에 안 팔아요. 어디서? 48,750원. 아직도 얘기 드리잖아요. 여기서 10% 던져놓고 여기서 더 빠지면, 근데 이거 빠질 때도 20%로 언제든 탈 수 있다는 심리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 레드라인 터치하면 살려고 했는데 레드라인도 단 한 번도 터치 안 하고 땡겨 올린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2차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수급도 딱히 뭐 불안한 느낌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HLB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편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23% 올랐다가 좀 눌림을 받았지만, 사실은 바이오라는 거는 재료가 있을 때보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이제 5월 16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HLB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실릴 수가 있어요. 3월달에 파이널 리뷰가 있습니다. 이때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공장 실사, 캄렌이 주말, 이게 이제 오늘 OK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FDA 항상 들어오는데, 이거 가치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간단히 들었었는데, 간암 치료제 중에서 얘가 1차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간암에 걸리는 환자가 있으면 이 HLB의 리버세라니 캄넬 용역 투어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장성이 큰 거고, 다만 아쉬운 거는 판권이 조금 분해되어 있죠. 뭐 중국 판권 같은 경우는 항소가 가지고 있고, 국내는 엘생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유럽 판권도 일부 찢어져 있고, 일본도 좀 찢어져 있는 이런 게 좀 아쉬운데,
일단은 HLB도 엘레베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공략하고 이런 준비는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미국에선 또 간암이 희귀 질환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시장성이 뭐 아시아 쪽 비해서는 엄청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라는 큰 시장 그리고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간암은 참고로 아시아에서 70%가 발병을 하는 아시아 쪽에 좀 특화된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조금 HIV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저는 그냥 편하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뭐 그냥 걸릴 수 있는 자리 걸린 정도고 요 물량 소화 정도 특히나 요런 물량 여기서 또 걸렸던 물량인데 이걸 앞전에 보면 여기서 예전에 쇼커버가 미친 듯이 나온 시절이 있거든요. 21년도에 요게 쇼커버가 났던 시절인데 이때의 물량 이때 보면 거래량이 나름 진해요. 요 물량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한다. 그리고 지금 HLB 시총이 뭐 6조 7조 요 정도 간다고 해서 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비싼 거 아닙니다. 비싼 거 아니고요. 더 갈 수 있어요. 물론 진양고 회장님이 바라는 17조? 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성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갈 것 같아. 실제로 HLB의 가치도 있지만 이거 플러스 뭐죠? 바이오 시장의 대표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런 프리미엄을 지금 상당히 못 받고 있는 상태 같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려서 여기서 물량 넘기는 그런 냄새가 났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잡아봐가지고 뭐 여기 빠진 거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은 근데 여기서 뭐 추세잖아요. 그냥 추세 안에 있는 거고 여기서 눌렸다가 시간을 좀 끌어갈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려봤습니다. 그때 제가 바이오의 PER 이런 것도 구해보고 또 바이오 업종의 가격대, 시총을 결정하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총을 형성하나 그런 것도 남겨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요일 라이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야 이거는 거의 제가 뭐 저한테 작두 탄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거는 제가 뭐 조금 잘 맞은 것 같긴 해요. 이거 보라 시그널 나오고 1월 들어서 조심하자. 그래서 나스닥이 눌렸고 여기선 애매합니다. 근데 눌리면은 현금을 쓰고 올라가면 현금을 더 만든다. 근데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붕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눌렸다가든 그냥 죽든 나오는데 그냥 죽으면 괜찮다. 근데 눌렸다가 올라가면 이건 머리가 아파진다. 그래서 제가 현금을 여기서 지금 현재 10%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몰래 써가지고 지금 한 7% 남았어요. 현금. 물론 해치 정도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금을 좀 부단히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요번엔 현금 30%까지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거는 미국 증시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대만, 일본 모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시장만 못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현금 대응에 있어서 30%를 할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20%를 잡고 갈지 요거는 고민 중이라는 거. 미국 시장이 어떠한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이냐에 따라 20% 현금을 보유할지 30%로 대응할지 그건 고민할 예정이다. 일단은 미국 시장 제가 보는 그림은 요것보단 더 가요. 원래는 포인트로는 지금 포인트가 맞거든요. 요 포인트까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그런 흐름이 안 났다. 뭐냐?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 정도. 확실하게 유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미국 시장을 보면 신고가를 만들면서 뭐였죠? AMD가 일단 신호탄을 쏜 것 같긴 한데 눌렸어요. 그리고 점자, 엔비디아,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도 밀렸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 친구들이 한번 불꽃쇼를 해줘야 돼요. 화려한 불꽃쇼. 여기서는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당기는 이렇게 잡아 올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여기서도 잡아 올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너무 좋다. 앞으로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뭔가 환희찬 그런 불꽃쇼 한번 보였다가 갑자기 찰신호 물량이 탁 나와주는 거. 그게 이렇게 윗꼬리 같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눌렸다가 아마 FOMC 경계감 때문에 늘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반등할 때 이 고가를 못 넘는 거죠. 이 고가 못 넘는 거 확인되면 그때 이제 21선 올라왔을 때 21선 위에서 이때 이제 현금 만드는 거 준비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니까 저한테 계속 이거 신고가 뚫었는데 바로 현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질문들이 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일단 지켜봅니다. 일단 지켜보면서 시장 추이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 있는 건 제가 미국 시장 뭐 대비해가지고 현금 만든다 이러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죽냐? 그거 아니에요. 진짜 무슨 사건이 터진다. 사건이 터져도 여기입니다. 사건이 터져도 여기보단 안 빠져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카더라니까. 그리고 그냥 뭐 무난하게 눌린다고 하면은 14,000 정도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눌리면은 대략 한 10%? 10% 눌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덜 빠졌다고 해도 아마 7% 정도는 밀릴 거예요. 근데 7% 밀리면은 개별적으로 7% 밀린다? 상당히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좀 대비를 천천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의 증시 위치가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이따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아침에 이해드린 내용은 이렇게 기술적
AMD가 신고가 강세 이후에 좀 눌림세를 보였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가 이제 눌림세 이후에 반등세를 보이는데 특히 AI 바이오가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아침에 제가 AI 바이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AI 바이오 플러스 세포치료제. 사실은 오늘 HLB가 갈 거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막 올라가길래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와 그냥 중간에 10시 반 이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세력을 잡는 제 검색기 같은 거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바이오가 한 종목도 안 잡혀요 여러분. 오늘 바이오 아닙니다. 오늘 바이오 아니고요. 그런데 2차 전지도 안 잡힙니다. 이때가 막 에코프로랑 LNF랑 막 올라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저도 이제 LNF를 막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라 단타를 한번 치고 싶다 막 이런 얘기인데 현금 쓰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도 포착이 안 돼요. 오늘은 그냥 개별주들, 인기가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주식들이 포착이 되네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재미없습니다. 오늘 지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어떻게든 개인을 떨궈내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그냥 딱히 뭐 재밌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댓글로도 이렇게 바이오가 가장 유리해 보이나 뭐 2차 전지도 기술적 반등 정도고 세력이라기보다는 미 증시 강세에 따른 어떠한 뭐 동호회 같은 그런 느낌, 어떤 작은 세력에 의한 상승 요 정도로 보고 싶다. 그래서 급하게 보지 말고 천천히 보셔도 되겠다. 이거 남겨드렸죠. 이거 댓글로 남겨드린 겁니다. 이건 오전 브리핑 커뮤니티 남겨드린 거고.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제하고 나름대로 반등 시도를 좀 했어요. 어쨌든 미국에서도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는 2차 전지의 모습인데요. 막 뭐 휴게소가 주차장이 되네 마네. 그러면서 뭐 주행하는데 거리도 막 너무 줄어들잖아요. 얘네도 막 히터도 켜야 되고 이러니까 막 영하 30도, 40도 이런데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전기차 업종이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스텔란티스 이제 공장 다시 가동한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 저 훈풍적인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게 완전히 묵살당하는 그런 흐름이 조금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이 일본과 대만 증시에 비해서 많이 소외를 받는 시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으면 중국과의 연관성인데 오늘 중국이 홍콩 증시 부양하겠다고 341조 요거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과연 살아날까? 근데 홍콩은 플러스 2%인데 우리나라는 꿀먹은 벙어리네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연관성도 따지기 힘들어요. 우리 증시는 왜 빠질까요, 대체? 굳이 따지면은 외국인 형님들한테 괘씸죄 걸린 거 아닐까요? 배당도 시시콜콜해. 맨날 심심하면 물적 분할해. 공매도 금지는 왜 했니? 외국인 형들이 이뻐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위험하게 보이는 거는 항상 비트코인을 두고 위험 자산 선호를 나타내는 그런 자산 시장 중에 가장 가벼운 시장이다. 환율, 채권, 원자재, 그리고 증시 원래 이렇게 4개 봤으면 여기서 제가 이제 암호화폐까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선행하는 방향으로 항상 증시가 후행해서 따라가더라.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젖을 때 증시도 나중에 후행성으로 따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이제 현물 ETF 출시하고 그 여파에 대한 재료 소멸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시세가 밀리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어쨌든 4% 위에 있다. 그리고 환율도 1320원 아래로는 빠져줘야 되는데 이러한 매크로 지표들을 보면은 증시가 거짓말쟁이가 아닐까 지금 거짓말을 치는 거는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한국의 K증시는 솔직해요. 한국의 K증시 빼고 모두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억울한 K증시, 진실의 K증시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의 시는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키높이가 맞고 다른 국가의 증시가 또 버블 낀 건가? 막 이런 이상한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 보면 시장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가 바이오 가지고 얘기 드린 거예요. 이제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바닥 시그널 잡혔는데 정확하게 바닥 찍혔습니다. 이날 정확하게 바닥 지난주에 찍혔고 목요일에 그리고 반등을 이제 꾸준히 해가고 있는데 이때 비메모리 반도체를 반등 정도는 볼만하다. 근데 제가 보는 비메모리 반등은 지금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비메모리 쪽으로는 반등조차 안 볼 것 같아요. 이제는 메모리나 반도체 이쪽은 좀 더 약간 한번 눌리는 거 지켜보고 진입할 것 같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반등도 이젠 제한적이다. 지금은 그냥 바이오와 그리고 어제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저가 매력. 제가 여러분한테 공공하게 얘기 드린 게 뭐 당연히 의료기기라던가 뭐 원전이라던가 좋게 보는 섹터들 몇 가지가 있잖아요. 당연히 저라면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제 포트폴리오 있겠죠. 그럼 저도 2차 전지 어제 빠졌으면 계좌가 좀 빠졌겠죠? 바이오는 버텼으니까 괜찮았을 거고요. 근데 오늘 바이오도 괜찮았고 2차 전지까지도 괜찮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바이오가 어설프게 오르고 2차 전지가 어설프게 빠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바이오가 올라주면 일시적으로 저가 메리트의 2차 전지를 차익한 다음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오를
차익해서 2차 전지로 보낸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지금은 일단 바이오 쪽 보고 싶다. 현금을 써도 바이오다. 그런데 바이오를 나중에 차익하면 2차 전지 쪽으로 비중을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죠. 당연히 얘는 주도주가 아니니까 좀 빠지겠죠. 근데 반대로 2차 전지가 먼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대요. 그럼 바이오가 힘을 쓸까요? 못 쓰겠죠. 그러면서 바이오를 조금씩 깔아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리고 종합지수가 빠질 수 있으니까 뭐 원전 같은 친구들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원전이요. 그 호재도 상당히 많이 있고 올해도 나올 것도 많아요. 그래서 원전 꼭 봐야 되는 섹터인데 이런 게 좀 해지 역할을 제가 기대했던 해지 역할을 이제 슬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시세가 나오지 않는 그런 무난하게 쉬는 장이 나오면 뭐가 좋냐면 실적주가 좋아요. 이렇게 테마가 없거나 어떠한 이슈가 없을 때는 종합지수가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때 실적주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는 게 의료기기, 뭐 보톡스 필러, 요런 쪽, 요런 쪽이 전 상당히 좀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라이브에서 이것도 이제 밸류 구하는 거 이런 거 좀 잡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배팅도 타이밍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반등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종합지수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그대로입니다. 미국 시장은 짱짱하게 신고가, 특히 S&P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 다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적 신고가면은 3,300p 넘어야 되는데 지금 종합지수 2,500p 하회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 종합지수 30% 올라가면은 우와, 우리 계좌 거의 2배에서 3배 되거든요. 야 진짜 이렇게 괴리감이 심한가? 소외감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러셀 2차 소형주가 어제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 그 배경에는 바이오가 있었구나. 그리고 환율은 좀 나름대로 밀리고는 있는데 아직도 좀 경계하는 아직은 좀 의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 정도고요. 빅스리스도 크게 위협적이지 않고 다만 아시아 증시는 강세를 특히 대만은 어제 2% 넘게 올랐는데 또 올랐어요. 우리 시장보다 더 좋죠. 상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아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태고 비트코인이 좀 빠지고 있고 어라? 유가가 튀고 있네요. 유가가 어설프게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2월 달에 제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1월에 CPI, PCE 요거 나오는 거 지켜보자. 이번 주에 PCE 지표 나옵니다. 12월께 나오겠죠? 23년? 이것도 조금 불안불안해요. 근데 이거 이미 CPI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유추되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아마 다음 달에 발표되는 1월의 CPI는 우리가 상당히 좀 경계를 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설 연휴 전후가 되거든요. 요런 걸 보고서 제가 연말에 조금 2월에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미 뭐 K 증시는 다 반영하고 있어서 이제 뭐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다 맞았는데 뭐가 무섭나요? 그리고 이제 뭐 채권수익률 4%대 뭐 이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인플레 좀 불안합니다. 이런 게 다 지금 식료품 가격이 정가가 돼가지고 인플레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잡아다 드리고 정말 오랜만에 뭐 AMD라던가 이런 빅테크 주들이 쉬어가는 모습 정도 보였습니다. 뭐 테슬라가 여전히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고 이렇게 전통주들이 다우 관련된 다우의 전통주들이 좀 힘을 못 쓰는 모습 정도 보였고 또 하나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신형 반대 매매가 진하게 나오는데 특히 오늘 아침에 보면은 2차 전지 반대 매매가 진짜 진하게 나왔거든요. 요거 터지기 시작했는데 아마 오늘 시세를 많이 못 올렸어요. 2차 전지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올리면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 터질 물량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안 터져요. 근데 내일 아침 한번 지켜보세요. 내일 아침까지 2차 전지의 반대 매매가 진하게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2차 전지의 반대 매매를 유도한 그런 흐름이 보였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2차 전지가 반도체 수급을 잡아먹으면서 쭉 올라왔어요. 근데 다시 다 뱉었거든요. 물론 바이오가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런 요인보다는 아마 내일까지 이런 물량 털이 개인들 괴롭히는 흐름 이런 것 좀 보인 게 아닌가. 실제로 지금 시용장구가 한참 열심히 올라다가 주춤주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개인들이 겁먹긴 겁먹었다. 그래서 개인들 떨구려고 하면은 세력이 얼마든지 떨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진짜 불안하게 정말 잔인하게 작업을 치더라고요.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땡길 때 개인이 조금만 붙는 모습 보이면 그냥 그대로 쳐박아 버렸거든요. 여기서도 개인이 좀 붙으려고 하니까 그냥 쳐박아 버려요. 기어이 개인이 빠져나가야지 지수를 땡기는 모습. 그리고 개인이 또 안 빠지고 버티니까 스멀스멀 빼죠. 그리고 개인이 지쳐가지고 이제 빠지려고 하는 이런 시간 끌기, 공포감을 약간 조성해 버리니까 그때 확 땡겨버립니다. 그럼 이제 못 붙고 차익해버리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좀 잔인한 시장인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 개인의 수급 뺏는 것과 그리고 길들이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너무 우리 비관적으로 시장 보지 말자. 요 정도 잡아보겠고요. 오늘 뭐 시장 흐름은 그냥 종합지수대로 움직였습니다. 코스닥은 양보합 그리고 코스피는 조금 올랐네요. 0.5%.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강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좀 쉬는 모습. 삼성전자도 그냥 강보합 정도. 뭐 특이사항 없고 오늘 바이오가 제일 강했다. 요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죠. 근데 바이오 잘 골라야 됩니다. 지금 이상한 바이오 많고 특히 3월 감사 시즌이 있어요. 이때 재무제표 문제되는 경우가 특히 바이오에서 통상 1년에 최소한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시세를 좀 뱉어냈다. 시황하는 모습이었다. 요 정도 좀 볼 수 있겠고 보면은 시총 상위주도 역시 뭐 큰 힘 쓴 거 없네. 뭐 이 정도. 그리고 파생시장 흐름은 별거 없죠. 그냥 이렇게 조금 선물 회수하는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이 그냥 시장을 받치면서 조종했다. 개인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겁줄 만큼 겁 줬다. 야, 니네 좀 겁 먹었지? 여기서 이제 훅 뺐잖아요. 1월 17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목요일까지. 목요일날도 이게 더 갔어야 되는데, 야, 미국 시장 오는데 우리 왜 안 가? 계속 그런 거예요. 미국 시장 가는데 우리 왜 안 가? 미국 시장 가는데 우리 왜 안 가? 그래서 개인도 물량만 털어먹고 자꾸 우리나라 증시 투자자들을 뭐 일본이든 대만이든 미국이든 어딘가로 터다 보내게 하는. 이거 올라갈수록 계속 털릴 겁니다 아마. 지금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파란 시그널 이거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파란 시그널이 잡혔다고 했죠. 이 파란 시그널이 잡히면 뭐라고 했죠? 호황세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에 나온 이상 그냥 가기보다는 올렸다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못 올랐어요.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200일선 도전은 한번 하지 않을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린 거 21선 요 정도 오면은 미국에서도 우리가 현금 만들 구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550 요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약합니다. 지금 현재 일단 200일선 도전은 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는 하고 있어요.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삼성 SDI라던가 아니면은 SK 이노 이런 친구들은 오늘 그나마 올랐는데 오늘이 24년 들어가지고 첫 상승입니다. 24년에 접어들면서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친구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다 빠졌어요. 진짜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오늘 첫 상승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어쨌든 코스피에도 이제 시총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얘네가 올라와 줘야지 코스피의 시총도 분배가 되거든요. 지금 너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올라와서 이 저점을 지지를 받고 튕겨줄지 아니면은 저점을 한번 기어이 깨고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빨리 올라줘서 미국이 빠질 때 200일선을 지지받다가 미국이 박스권을 갔을 때 우리가 가는 시장 이런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확률이 너무 낮았어요. 왜? 여기서 이게 떴으니까. 그럼 세력이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다시 매집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매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 올라서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팔아놓고 그건 아니죠. 올렸다가 누른단 말이에요. 누르면서 받아낼 거예요. 물량 뺐을 겁니다. 그런 걸 좀 여러분한테 얘기 드려보고 싶은 거고 우리 시장이 정말로 기업 이익이나 이런 가치가 좋습니다. 밸류가. 그래서 일단은 개인들 철저하게 배제시켜 놓고 그리고 날리기 전에 정말 괴롭히는 현상이 아닐까. 솔직히 전 이거 빠진 것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거 빠질 때도 우리가 글로벌전에서 우리만 많이 빠졌어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나왔는데 아마 지금 뭐 이래저래 좀 복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 많이 드는 시장을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다. 결국엔 좀 편하게 우리도 대만이나 일본 증시 같은 거 다 따라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보면은 뭐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뭐 미쳤죠 그냥. 대만 증시 보실까요? 대만 증시도 다 올라왔어요. 이제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얼마 안 남겨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까지 한 4, 5% 남았나요? 얘네도 4, 5% 올라가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우리 증시가 정말 약하긴 하구나. 우리 증시는 딱 이렇게 열어서 딱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지? 진짜 답답하네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일단은 이게 바이오고요. 여기가 아래가 IT인데 내가 바이오를 두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죠? 기억이 여기 한번 오나 봐야겠다. 200일선 지지 딱 받고 올라와서 제가 보는 거는 반등할 것 같다고. 반등하고 재차 눌릴 텐데 이 눌림이 200일선을 지지할지 기어이 여기를 깨서 이 구간으로 들어올지 지켜봐야 된다. 제가 타겟팅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한번 타겟팅을 해보려고 하고 일단 제약 바이오도 반등은 할 거다. 반등하는데 오늘도 21선 딱 걸려가지고 HLB가 시세 반납했거든요. 추가적으로 바이오 시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반등으로 봅니다. 일단은 반등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보진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요날 이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묶었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요 구간에서 제가 단타를 한번 치자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베타제들한테. 근데 그거 들어갔다 물리신 분들인데 그거 오늘 다 잘 정리했습니다. 제가 욕심부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래도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고 요런 거 제가 정리하자고 할 땐 정리한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비중 관리 같은 거 또 단타도 물렸으면은 호니가 위로 올라왔을 때 처리해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거 고집피고 계속 갈 것 같아가지고 들고 있다가 물리면 진짜 뼈 아파요. 단타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겠고, 반도체는 야 여기까지 기업이 올랐어요. 여기서 원래 레벨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 제가 본 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반도체가 미국의 힘을 받아서 야 정말 요즘에 HP, SP, 리노공업 막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시총 상위에 속속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세보니까 15위 안에 4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HP, SP가 시총 5위입니다. 근데 얘는 그 정도 가도 가치가 있어요. 제가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종목이, 저도 매매를 정말 많이 했던 종목이 HP, SP예요. 정말 이 수소가 원일링은 앞으로 더 필요할 겁니다. 3나노 공정이 있어서 무조건 필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리노공업 8위까지 올랐어요. 지금 3조 5천억. 그리고 이오테크니스,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레이저 어닝 기업인데 진짜 잘합니다 기업. 그리고 솔브레인까지.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이제 4종목이나 시총 상위주에 자리하게 된다. 그리고 LNF가 다음 주에 이제 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 HPSP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알테오젠, 셀트리온까지 넘어섰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JYP가 10위인 건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또 너무 비싸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JYP도 제가 4.2조 정도 갔을 때가 있었어요. 이땐 비싸다고 했는데 뭐 3조 정도는 그래도 기업가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LS보트는 좀 오바 같습니다. 얘랑 루닛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조금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루닛 정말 싫어하긴 하죠. 저도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 너무 비싸요. 비싼 건 비싼 거는 얘기해줘야죠 제가. 그리고 코스닥 차트가 현재 지금 바닥을 빡빡 끼고 있는데, 얘도 어쨌든 종합지수가 올라가려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올라가 주긴 해야 됩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한번 딱 쳐주고 그 다음에 걔네는 이제 쉬어줘. 그러면 다른 개별주도 뭐 IT든 바이오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따라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뭐 이렇게 누워있으니 뭐 답이 없죠. 에코프로도 지금 거의 노란 시그널, 보라 시그널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가 다 이래요. 에코프로 BM도 지금 막 박스권지 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억지가 심해요. 뭐 적자 400억 전망된다 이러는데 얘가 그렇다고 돈을 못 버나요? 제가 에코프로는 좀 빠져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에코프로 BM이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조금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얘가 지금 시총이 이제 23조입니다. 25년에 6천억 번다고 전망이 나와요. 이거 대비해봤자 PER이 40배밖에 안 됩니다. 뭐 40배 나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최근에 전기 접종은 한 30배 주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비용이 성장을 안 하나요? 25년에 다시 26년까지 성장합니다. 27년에도 성장해요. 캐파 71만 톤까지 늘어나잖아요. 27년까지? 그럼 계속 가동이 되면서 올라갈 텐데, 그 지금 밸류가 간 30배가 될까? 26년 걸 끌어오면? 26년 거 밸류 끌어오면 30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좀 빠지는 데는 이제는 제한점이 생긴다. 다만 바로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애초에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올라온 다음에 박스권 만들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후발주가 갑자기 올라오더니 형아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야. 뭘까요? 내가 주인공이야 나오잖아. 딱 느껴지시나요? 에코프로 BM을 딱 찍어보면은 빨간 구간입니다. 먼저 올려놓고 기다려요. 기다려주잖아요. 박스권에서. 박스권에 기다려주고 지금 2차전지의 중심은 나야 라고 하면서 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시장이 이래요. 이거 전기차랑 2차전지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HLB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HLB가 안 무너지잖아요. 셀트리온 제약까지. 셀즈까지 안 무너지고 위에서 버텨주면은 제약바이오가 안 죽고 중심에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보라 시그널 열심히 터치하고 지금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죽나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많이 눌려봤자 여기 이렇게 내리면 202선 8만원 중반이에요. 지금 10만원입니다. 눌려봤자 해요. 그리고 다시 갈 거라니까요. 여기 오면 제가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두 개 다 할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셀트리온도 아직은 반등으로 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올라갈 수는 있다. 최소한 22선까지. 여기까지 올랐다. 여기서 이제 눌리냐 버티냐 그걸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를 기준으로 전초점을 깨는지. 그래서 이 전초점 구간에서 아마 200에서 근접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노랑 시그널 이런 거 뜨면은 제가 대응한다고 했는데, 요거 아니면 200일선이라고 했죠. 남은 셀트리온 트레이딩 비율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거고, 다만 얘가 이렇게 날아간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눌림이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세게 눌릴 것 같습니다. 세게 눌렸다가 그리고 갈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감안하시면서 조금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는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고 계셨죠? 자, 삼성바이오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많이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한 달에 한 주씩 사두면은 나중에 큰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있을 정도로 삼성바이오는 특히나 1월이 되면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죠?
이 삼성바이오의 수급 주체가 부자라고 하는, 통상 우리나라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증권사 IB들 통해 가지고, 증권사 이제 지점을 통해 가지고 매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요게 강남의 지점들을 딱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때문에 물량 싹 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빠질 때, 요때도 힘을 못 쓰고, 이때 우리 시장이 연말에 반등을 나름 꽤나 했어요. 근데 얘가 못 가는 게 이 대주주 양도세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월이 되니까 여기서 한번 땡겨주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땡겨줬죠. 그리고 이제 눌리니까 다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다. 요 정도로. 저도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좋게 보고 있다. 요 정도 얘기 드려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시총 상위주 중에 이제 전기차 업종을 잠깐만 둘러보면은 SK이노베이션, 와, 보라 노랑 시그널 그냥 도배가 돼 있죠. 이 정도로 지금 눌려 있습니다. 삼성 SDI. 근데 삼성 SDI는 뭐 밸류로 봤을 때 막 엄청 싸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어쨌든 싸긴 싼데 지금 뭐 셀 기업들의 밸류로 따졌을 때, 근데 엄청 싸다 이런 건 아닌데 SK이노베이션 싸요. 얘는 이 시총이 말이 되나?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한번 뜯어보면은 여러분 좀 재밌는 그런 분석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거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님도 노랑보라 시간을 다 떴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여기서 막 미친 듯이 더 내려간다? 그런 건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장비주들도 꽤나 좀 움직임을 보였다가 눌렸거든요. 윤성 FNC도 올라가다 눌렸어요. 근데 이거 아마 반대 매매 유도를 좀 더 해내야 하기 때문에 수급이 엄청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수급이 망가진 건 아니지만 시세는 주는 날이 아니었다. 수급으로 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시세가 안 망가지는 날. 그래서 패닉셀링을 좀 유도하는 날.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메이저 수급은 딱히 나가는 거 없거든요. 근데 시세만 좀 안 나는 정도예요. 이게 뭐 반대 매매도 이런 것도 걸릴 거니까. 그리고 NF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 여전히 보이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는 좀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특정 유튜버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 아닙니다. 또 에코앤 드림 같은 거 제가 디스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거 올라올 때. 근데 얘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고, 지금도 이거 빠지는 거 다 배경이 얘가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3자 배정하기에도 대주주 지분이 막 엄청 높지가 않아요. 제가 이 기업을 예전에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신이 E&D거든요. 이때부터 분석을 했는데 뭐 약간 지금 따지면 테마성이 있다? 요 정도로 보는 게 아닐까. 전구체를 하지만은 얘의 메리트가 소액형 전구체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이걸 지금 원래는 에코프로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시작을 했죠. 특히나 코스모 신소재가 상당히 양품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NF도 양극재 이제 전구체 산업으로 들어가요. LS 기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 고객사가 과연 어디일까? 바로 벨기에의 유미코 정도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 정도 캐파를 찍을 수 있을까? 좀 이런 거에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장밋빛 전망보다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뭐이 정도고. 그리고 뭐 SK 아이테크나 뭐 WCP 이런 거 비싸다 뭐 한다고 있는데 그래도 모멘텀이 많습니다. 모멘텀 많은 종목들이고, 그 위에 뭐 동박, 알박도 꽤나 씌었고, 그리고 어제 리튬 관련주가 미국에서 상당히 키워줬는데 우리나라 리튬주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양극재 종목들이 못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올라가 주면 리튬 관련주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음극재 관련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대주전자 재료나 아니면 나노신소재, 제이오 이런 친구들 수급 보면은 나 이거 왜 안 사고 있지? 막 이런 생각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캐파를 50배를 들려요. 그리고 오늘 노랑보라까지 다 떴네요. 이런 상태에서 뭐 더 빠지네 만약에 놀랄 필요가 있다? 없다. 빠져도 금방 올라옵니다. 지금 구간까지는. 지금 패닉셀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게 2차전지 섹터고, 다만 바닥을 쉽게 가늠하지는 못한다. 바닥을 쉽게 가늠할 수 없으니 돌리는 거, 바닥 돌리고 셀 기업들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이 어떤 힘을 쓰는지 그거 지켜봐야 된다. 그동안 뭐하냐? 바이오 열심히 하죠. 바이오 시세 괜찮다니까요. 바이오가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얘기 들어보겠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거 임상 끝났죠. 다시 현대사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사료로 돌아왔나? 아직 시총 더 빠져야 되네. 얘 이거 현대사료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카나리아 바이오로 둔갑을 했지만,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지난해 여기서부터도 제가 앞으로 영원히 카나리아 바이오는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정말 영원히 할 일이 없겠네요. 이제 답이 없습니다. 얘는 그런 것까지 한번 잡아봐 드리겠고, 그리고 HAB 그룹주가 상당히 힘이 좋았지만 프로그램 매도에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 이런 건 좀 다소 아쉽다. 그러나 재료가 없을 때 또 가는 날이 또 이어서 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알테오젠, 레오캠 바이오 외국인이 떠나네. 특히 레오캠 바이오는 정말 좀 매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자 추세 정도고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뭐 밸류가 훼손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뭐 그 밖에는
DI 이노베이션 이런 데 올라오지만 제가 그다지 안 좋아하고 오늘은 본다면은 AI 헬스케어 이쪽을 보자. 근데 오늘 루닛이 그래도 나름 잘 버텨서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우리 시장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치료제 이런 쪽이 좀 강세 보였죠. 어제 셀트리온이 좀 신호탄을 쏴줬어요. 결국에 어제 이렇게 올라와주고 셀트리온 제약도 어제 8%까지 올라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이오에 아직 그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걸 좀 증명해내는 시급을 어제 정도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바이오가 조금 더 중심에 있고 그러면서 바이오 차익하는 거를 2차 전지로 모아가면 어떨까. 그러면 좋은 대응이 되겠다. 앞으로 하반기로 지내면서 24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반도체도 물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싸요. 여기 보면은 저도 이래저래 보다가 제가 딱 하나 이거 에이징 랜드를 참 건드리고 싶었거든요. 빠질 때. 근데 에이징 랜드를 며칠 내내 건들까 말까 하다 결국에는 시장 빠지고 이제 올라올 때 이 첫 상승까지도 고민하다가 이제 두 번째 상승부터는 안 보고 있었는데 요런 거 정도 좀 보고 있었고 그 이외에는 딱히 막 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었거든요. 특히나 뭐 CXL 관련주 이런 거 막 온디바이스 관련주 온 디바이스 관련주가 어제부터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제주 반도체, 어부 반도체 막 이런 거 올라가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반등의 구간 이제 끝내야 될 것 같다. 그 정도고 HBM이 차라리 매력 있는 종목들 잘 찾아보면 많고 차라리 비메모리 쪽 볼 거면 뭐 HBM은 그냥 비메모리라기보다는 어, 고밸류의 메모리 장비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 어제 나름 괜찮았는데 오늘 좀 시세 뱉어내는 모습 이 정도입니다. 소부장 뭐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 깔짝깔짝 거리고 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보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가려면 꼭 가야 되는 종목인데 걔가 아직 수급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대장주 이 친구가 한 번은 움직여주는 걸 보고서 들어갈 겁니다. 요거까지 항상 디스플레이주는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 이제 이벤트가 끝나니까 메타버스라든가 챗봇은 힘을 잃어갑니다. 로봇주도 바이오가 가면은 힘들다. 항상 얘기 드리죠. 얘네 둘 다 성장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올라가면 로봇이 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돈이 일로 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투자 성향 자체가 그 정도로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전이 그래도 종합지수가 좀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힘을 안 쓰는 모습 정도였다. 그리고 오늘은 게임 엔터가 나름의 힘을 쓰는 날. 이 정도 전간판을 보면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뭐 시장 안 가니까 저출산 테마주 이 정도 움직이는 정도였고 바이오 중에 얼마큼 HLB가 파급력이 있냐면 이거 HLB가 만든 겁니다. 제약업종 지수인데 여기는 IT고 HLB가 이렇게 수급 먹어버리니까 다시 또 수급 뱉어낼 때 코스닥이 휘청휘청 거리죠. 여기서 수급을 다 빨아 먹어버리니까 다른 애들이 빠져. 그러면서 얘도 같이 빠져. 그런데 여기서 얘가 지탱을 어쨌든 수급을 먹고 지탱해주니까 이쪽 2차 전지라던가 IT 쪽에서 야 이거 바이오 올라온다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찰시는 물량 나왔다가 이제 HLB가 진정이 되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 정도 보인 게 아닌가 이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HLB 파급력이 있다 상태가 그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열심히 올라와는 주고 있는데 조금 더 이격도 수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은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나름의 제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려면은 결국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뭐 아니면 셀트리온, 포스코 홀딩스,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 이런 친구들이 올라야 되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1월달 들어가지고 꽤나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종목들도 상당히 좀 올라올만 하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에 좀 늘리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 올라오는 건 달갑지 않지만 그래도 올라올 모멘텀은 있다. 근데 카카오 뱅크나 카카오 페이 이거 올라오는 건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다. 이렇게 제 얘기 들어보고 있고 오늘 굳이 또 세력 포착을 본다고 하면 오늘 금융주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KB금융, 신한금융 그리고 하나금융 이런 게 오늘 세력주 포착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와 세력들이 잡아 당길 때는 금융주도 4% 오르는구나. 그래서 세력주가 마음 먹고 금융주 땡기면 4% 올라간다는 거를 오늘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정도로 조금 종목들 간단하게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다 해봐 드렸는데요. 일단은 시장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입니다.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답보 상태로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랑 좀 디커플링 돼 있는 게 신경 쓰이지만 어쨌든 미국이 빠진다고 해도 우리 시장은 지금 못 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세를 보인 게 없기 때문에 뭐 악재가 어느 정도의 악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의 저항 구간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뭐 2% 3% 빠질 때 우리는 0.7% 0.8%요 정도 빠지면서 지지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아직도 여기서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보면은 뭐 와 여기서 뭐 대단합니다. 진짜 그냥 거의 예리율이 15%에서 20% 가까이 차이 나가지고 이제 계산도 안 돼요. 예전에는 막 계산해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계산도 안 됩니다. 너무 바닥을 빡빡 끼고 있으니까 뭐 마음이 상해가지고 진짜 일본처럼 그냥 ETF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사주던지 제가 보는 거는
국민연금 있잖아요. 요거 해외 투자를 조금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국민연금이란 게 우리의 노후잖아요. 그리고 근로자들의 어떠한 그 연금으로 미래를 위한 노후 자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뭐 물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을 따져가지고 이거 수익률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해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개념이고 투자를 하는 개념은 기업이잖아요. 기업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기업도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의 기회를 주는 거. 그게 바로 주식시장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의 자금으로 해외 투자 비율을 너무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들을 조금 후원해 주는 게 어떨까. 물론 우리 기업들이 막 너무 우량하진 않은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의 시총 상위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차 얼마나 좋습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에 조금 투자를 해서 국민연금도 같이 우리나라와 국가와 같이 성장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최근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2020년부터 상당히 많이 지금 비율을 낮춰가고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을 토하면서 어쨌든 지금 시장 많이 어렵고 답답하시겠지만 좋은 시간 그제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늘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정도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도 판단되기 되게 어려운 구간인데 제가 그냥 현금 만들자고 할 때만 그것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현금 만들자고 할 때 그것만 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하지 말란 종목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